예, 오늘은 저희 대륙조선연구회에서 먼저 이특재 선생님이 풍신수길의 고향이 어딘가를 먼저 강의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 네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러일 전쟁의 격전지가 어딘가, 그 다음에 감도의 위치, 그다음에 거문도의 위치,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이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인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저희 그 대륙조선연구회 카페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출력해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러일 전쟁의 격전지를 찾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그 카페에 올렸던 글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자,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제 반도 사관에서 본 것은 이제 러일 전쟁의 제물포 앞에서 러시아 배가 두 척이 침몰을 하고 여순으로 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요 대마도 근처에서 발틱 함대와 도고제독의 일본군이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죠. 하지만 조선은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4년이면은 전쟁의 무대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또한 백두산이 우리가 그 알타이 산으로 봤기 때문에 이쪽까지 포함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은 18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러시아가 이제 동진을 시작을 합니다. 동진을 해서 여기가 이제 우랄산인데, 우랄산 너머에 튜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선비족인데, 여기를 1580년이 넘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 고지도를 보게 되면 선비라는 부족은 우리가 이 반도 식민사회가 가르쳐주는 이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선비는 우랄산 쪽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튜멘 지역이 원래 선비의 수도였고, 러시아가 여기를 쳐들어가면서 1586년경에 여기 이제 시비르국, 여기가 시비르국입니다. 시비르국이 바로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게 된 거고, 또 우리가 고역사에서 보게 되면 고주몽 이후 유리왕 때 선비를 복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구려의 강력의 서쪽이 우랄산까지 뻗쳤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고증을 해낼 수가 있죠. 기록을 통해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우랄산을 넘어서 계속 동진을 한 거고요. 그 서구 유럽에서 모피의 수요가 워낙 방대하게 늘어나니까 이 아무도 손 안 댔더니 엄청난 이 지역으로 모피 사냥을 해서 오는 거고요. 하나는 동진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과 세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걸 갖다 러시아 내려오려고 그리고 영국은 막는 거, 여기서 일어났고, 이 시베리아로 자꾸 넘어오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당시의 만주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신만주입니다. 1940년 이후에 신만주고, 원래 만주는 요 백두산의 뒤쪽으로 이쪽 광활한 지역을 만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만주는 여기까지 와서 그 1870년에 나왔던 영국인이 쓴 기록에 보게 되면 산동은 남만주에 존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여 산동을 여기 남만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동이 그 당시에는 이쪽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자원도 많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를 러시아가 먹는 거를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으로 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1904년까지 요 이르쿠츠크가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제가 지난번 그 강의에서 고증을 했었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걸 통해서 군사를 갖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돈을 대줘서 전비를 마련해서 이쪽에 러시아의 남한을 차단을 해서 만주를 갖다가 일본이 먹기 위해서 한 전쟁이 러일 전쟁이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전비의 약 2억 달러를 그 로스차일드가 대출해 준 거로 기록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먼저 이제 러일 전쟁은 세 군데서 일어나죠. 여순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포 전투가 있었고, 스시마 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물포 해전이라 그러면, 제물포를 보게 되면 요 반도 이쪽에 돼 있는데, 저희가 대륙조선에서 보는 제물포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숙명도인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남경 위쪽이 부산이고요. 이렇게 와서
이 무한에서 이 한수라고 지금도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강인데 이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단강수거가 있습니다. 약 폭이 한 5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제물포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당시에 러시아 배, 그러니까 이 배가 전투함이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막대기 큰 게 아닙니다. 여기 소형 함정이에요, 소형 함정. 그래서 이 두 대에 있었던 걸 갖다가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두 대가 침몰을 하고 그 뭐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외국인 기록에 보게 되면 이때 구출된 러시아인들은 이제 오스트리아 배를 타고 불란서의 마르세유에 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제물포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물포 해전은 영세를 한 거고요. 다음 이제 여순 전투가 어디서 났느냐? 이제 반도 시민사관이 여기 여순으로 보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일설에서 최초 이제 대립조선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순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에는 여순이 될 만한 큰 강이 있죠. 호수가 큰 게. 이 호수를 끼고 있어야 거기에 이제 반도라는 모양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섬도 삐죽삐죽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알타이산 밑에는 자이산호라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한 100km가 넘는데 저 큰 여기서 여순 전투가 일어난 거로 보여집니다. 저 근거는 우리가 1904년에 저기에 그 러일 전쟁을 종군한 기자가 서양 기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그 맥켄지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국 특파원.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늑대계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계. 그다음에 강철군화라는 소설을 썼던 미국인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95년에 조선사람 역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다시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러시아인들은 중국군이 진출할 것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베리아를 잇는 철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만 5천 명의 최정예 중국군이 뒷페이지입니다. 북쪽 전선인 산해간에 직결해 있었다. 이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대식 무기도 갖추고 있어 중국군의 꽃으로 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글이 여기라 그러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1904년 당시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여기서 전투하는데 뭐를 여기 막는다는 겁니까? 그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있다고 했을 적에 이걸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죠. 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여기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할 적에 중국군이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군이 전쟁할 적에 탁 끊어버리게 되면은 러시아군은 그냥 도가내든 쥐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거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끊는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전쟁. 만약에 이것이 지금 감수성이 있는데 여기서라 그러면은 2,000km가 없습니다. 무슨 여기 끊으러 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일본 군들이 이 제물포까지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타고 들어와서 한양에서 또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수천 킬로를 걸었다 그랬어요. 수천 킬로. 그래서 군화를 신고 가는데 발가락이 딱 떨어져 나가고, 예? 살갗이 벗겨서 구멍이 뻥뻥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병 환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 수천 킬로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감수성 있는 데서 우리가 싸움에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천 킬로가 됩니까? 몇백 킬로밖에 안 되죠. 안 맞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의 격전지였던 여순 전투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중강진이란 말 있죠. 중강진 옛날에 보게 되면 중강진은 무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강진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의 통화 중국의 그 통화형 바로 옆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습니다. 백두산이라는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를 중강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강진을 이 잭 런던이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세 개의 지류가 있는데 압록강이 세 개의 지류가 있는데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압록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고 물이 이렇게도 오고 이게 이제 살수죠. 이 동쪽에서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지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지금 가서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가장 큰 지류가 세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운데로 흐르는 강의 북쪽에 중강진이 있었다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예? 여기가 어떻게 압록강이 세 개 지류가 되고 여기 되고 딱 한 지류만 딱 흘러내려오는데, 그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중강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강 위쪽에 이게 중강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억지로 갖다 맞다는 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쓰시마 전투는 그 러시아가 여순하고 제물포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5페이지입니다. 그 니콜라이 2세가 그 로제 스트벤스키 제독 휘하의 발틱 함대를 불러들여서 박살을 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적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외국인들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쓰시마 해전은 나가사키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가사키 근처에서. 그럼 일본 열도로 보게 되면 나가사키가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그럼 쓰시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대륙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저기 대마도라는 것이 나가사키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옆에 항주만 있는 데니까. 그래서 쓰시마 전투가 나가사키 옆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때 이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다식 함대가 옛날엔 해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서로 코로 빵빵 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전투가, 해군 전투가. 그런데 이때는 러시아가 일렬로 서서 불을 쏠 적에 도고 제독의 일본은 일렬로 서가지고 한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2시간 만에 러시아가 100기를 올려서,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다 할 겁니다. 전사실어서. 그래서 러시아가 2시간 만에 100기를 올려서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적에 그 러시아의 제독이 도고 제독을 만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당신 같은 명장한테 전쟁에 진 거 없이 부끄럽지는 않다. 왜? 그건 뛰어난 사람한테 내가 실력이 모자라 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 외신 기자 이제 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외국 기자가 당신이 이번에 이제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겼는데 도고 제독을 넬슨 제독과 비교하면 어떠냐? 누가 더 위냐? 그러니까 거기서 도고가 뭐라 그러냐면, 글쎄 나를 그 넬슨에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나는 그 16세기의 조선의 명장 이수신 장군과 비교하게 되면 어림도 없는 소리다라고 겸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 전쟁이라는 것은 제물포해전은 요 단강고, 그다음에 여순 전투는 이 백두산 아래 지금 현 자이산호 부근에서 일어났다는 거, 쓰시마 해전은 지금의 현 상해 앞바다, 즉 여기가 나가사키입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